자, 오늘 8월 영업 전략은 불 좀 꺼주시겠어요? 8월 영업 전략은 공지사항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흥국화재, KB, 현대해상, DB손보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현대해상에서 비영리 법인 단체 사업자번호에 보면 가운데 80898들로 나가는 사업자는 계약자로 넣어서는 안 된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보험의 위험 보장 목적보다는 계약자를 변경을 해가지고 절세 효과를 노린다던가 또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서 활용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자 비영리법인 단체 같은 경우는 전 상품의 계약자로 가입이 불가하다. 그렇죠. 개인 명의로 드셔야죠. 개인 사업자는. 참고해 주시고요. 7월 27일부터 실시가 됐고요. 총무님들이 업무 공지방에 여러 번 올리셨었는데 아직 다 인지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저한테 공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제 이제 안내 받으셨겠지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현대해상 스마트 제안서 활용하시면 기존의 제안서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스마트 제안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 유미수구로 해서 해봤습니다. 그 자기가 설계한 즉 피보험자의 주민번호를 다 넣은 그 건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장 분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땡큐 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각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의 내용들이 너무 상이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지금 이 건에 대한 제안서가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보장, 심내보장, 다빈도 수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앞에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틀인데 뒤로 갈수록 좋아져요. 뒤로 갈수록.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어떤 수술할 때 어떻게 나와요? 뭐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요런 게 내가 설계한 건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특히 수술비, 종수술이나 이런 거 들었는데 이 수술 때 얼마 나와요? 이거 우리 좀 어려워하잖아요. 뒤에 그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무릎 관절증을 수술할 때 1호종에서 뭐 나가고 요거 있죠? 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요거 현대해상과 설계하시면 반드시 스마트 제안서 출력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흥국화재에서 8월 18일자로 전산을 전면 개정합니다. 개정하는데 개정한 거를 아직은 18일째 전체 오픈이고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 매뉴얼을 봤더니 여러분들한테도 공지는 다 드렸어요, 매뉴얼은. 뭐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 딱 보는 순간, KB 거 좋다는 거 베꼈구나. 이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현대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KB의 좋은 점, 현대의 좋은 점, 그러니까 각사의 좋은 점을 다 반영했는데, 제가 이 바뀐 전선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흥국 거를 하기 어려워했던 거는 내가 원하는 담보를 클릭하면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어와서 가입 금액을 제가 넣어줘야 됐어요. 그죠? 지금은 클릭하면서 가입 금액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가장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흥비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현대해상의 이런 쪽은 좀 베낀 것 같고 이런 쪽은 KB 걸 좀 베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보다는 훨씬 쓰기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흥국생명에서 8월달, 9월달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0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건강체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 날 전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 날 뭐 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전산 사용이 안 되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톡방에다 다 공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요거를 총무단에서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장기보험 만기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단체로 저희 법인 화면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사에서 FC별로 문자 안내가 나가는 게 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지 않으시면
총무단에서 확인이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 요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대신 이제 우리 팀장님들은 각자 로그인 하시면 원수사별로 각자 원수사의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풍국화재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담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제가 매달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국 지점장에게 이 담보 안 팔면 니네 못 팔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강점이 많은데 특히나 이대 질병에 대한 중환자실 같은 경우 암도 마찬가지지 저기 중환자실 같은 경우 2번이란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라는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적인데 특히 이대는 감액이나 면책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때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실 수 있고 특히 또 질병 1호종 수술을 동반한 입원, 수술을 동반한 입원이어야 됩니다. 병원에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거에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시고 가장 여러분이 업무할 때 좋은 점은 당타사 누적이 없다라는 거죠. 플래티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걔는 어떤 담보를 여기다가 품고 있어요? 그렇죠. 간병인을 품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품고 있는 건 누적에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 간병인 담보를 좀 고액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플래티넘 1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누적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2가 가장 적합하다. 뭐 걸리면 우리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로 좀 하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최저보험료 10,000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흥국화재 건강 리셋 월렛 담보에 대한 강점을 제가 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5천만 원 주는 게 좋아요. 누적 없는 게 좋아요. 뭐 이 정도 선으로만 저한테 답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튜버 사이에서는 이게 가장 핫 이슈죠. 인정범위라는 문구가 약간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인정한 밖의 내용도 그 암이 아니어도 암종이 틀려도 쓸 수 있다. 요게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향후에 어떤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기술의 의료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분쟁 없이 우리가 보험금을 타는데 이상 없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요 점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남자는 거기에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되게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저렴합니다. 활용해 주시고 여기 딱 보셔도 50세 기준으로 고당지 3테너 설계하면 남자는 27,000원대예요. 플래티넘만 넣었을 때 여자는 52,000원입니다. 52,000원.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예. 여성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이 지금 많이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고객들한테 더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50세. 50세 기준입니다. 50세 기준. 50세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요즘 제가 흥국화재에서 또 눈여겨봐지는 담보가 이 담보가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담보입니다. 신재진단 암이라는 담보가 있고 오해지급형 암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얘는 몇 번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은 5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담보에 5번을 주겠다. 단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구분되는 암은 신재진단암은 4가지입니다. 원발암을 제외한 전이, 재발, 잔여, 2차 원발암. 즉 잔여암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잔여암 때문에 이 담보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해해주는 암 진단비는 여기에 1차 원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이 때 한 번 주고 재발 때 한 번 주고 잔여 때 한 번 주고 2차 원발 때만 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고 4가지 중에 속해 있다라면 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재진단암을 가입하고 원발암은 원발에서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보니까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전이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 전이된 암이 잔존에 있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잔여암이 되겠죠. 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치료 중이어서 또 잔여암이 있는 상태예요.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최대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담보를 합산해서 넣어도 3천이 최대 한도고요. 각각을 넣어도 3천이 최대 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우리가 암진단비 1,000만 원 넣으면 17,920원. 암진단 넣으면 이제 유사암을 넣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1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재진단 암으로 넣으면 얼마예요? 22,000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냥 눈여겨봤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암진단하고 전이암을 넣었을 때 원발암과 전이암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네 두 개 합하면 27,000이죠. 그런데 얘랑 넣었을 때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신재진단암하고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자녀가 남아있을 때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에다가 3천을 다 넣는 건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땐 신재진단암을 넣으실 분들은 반드시 원바람과 플러스해서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해받는 요 암은 원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유사암이 보장해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사암을 별도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확인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암진단비에 3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원바람에다가 2천 넣고 신재진단암 1,000 정도 넣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활용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흥국화재에서 저는 이번 달에 이렇게 좀 설계해서 고객들한테 권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 담보 넣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에 대한 주요 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으시고 요거는 꼭 좀 넣어주세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여기가 한 가지만 치료했을 때 주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치료했을 때 주는 거. 그죠? 보험료가 어때요? 저렴하죠. 저렴해요. 한 가지만 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암 진단받고 항암 약물 치료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여기서 1,0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플래티넘에서도 물론 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담보를 좀 요렇게 묶어서 암에 대한 치료비를 좀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순환계에 대한 치료비를 좀 강화시키는 플랜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고당지로 50세 남녀 기준으로 3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보자면 남성은 62,600원 선, 여성은 8만 원 선입니다. 원래 담보 때문에 여성이 비싼 거예요. 아까 원래 담보가 여성이 훨씬 비쌌잖아요. 많이 비싸요? 그만큼 많이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 그만큼 많이 좋은 담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하나 더 조금 버전을 높이자면 흥흥 플랜이라고 해서 흥국생명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밀고 있는 전이암과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각각 6천씩을 해당하는 구간만 다 넣으면 비싸니까 1그룹, 2그룹, 3그룹에만 좀 넣어가지고는 요렇게 세팅을 하면 남성도 10만 원대로 만들 수 있고요. 여성도 보장은 훨씬 높아지지만 한 11만 6천 원대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플랜을 좀 만들어서 파시면 어떨까라고 프린트물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흥국생명에서는 암플랜 아까 말씀드린 전이암과 우리가 말씀드린 항암 방사선 약물 요 통합치료를 넣으셔도 되는데 또 좋았던 점이 이 로보담 수술이에요. 여기 앞에도 제가 로보담 수술 3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하실 때 로보담까지 같이 좀 넣으시면 되는데 얘 로보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빈치, 그 다음에 옆에 레보아이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다빈치 로봇 수술이란 담보들 많이 보셨잖아요.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군데 회사예요. 현대해상, 흥국화재, 흥국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이 담보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흥국생명에서 지점장이 미는 플랜 중에 하나가 대주주 플랜이라고 해서 2대 진단비와 주요 치료비 넣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요거 흥국화재다 넣고 대주주를 플러스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보험료가 크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플랜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 KB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져요. KB에서 8월 달에 통합치료비 플러스라는 담보로 세 가지를 내놨어요. 그냥 딱 감이 오죠. 세 가지. 암에 관련한 거겠구나.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순환계 관련된 거구나. 세 번째는 암 중에서도 비급여만 따로 떼어서 내는 거죠. 비급여. 우리가 말하는 비통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암통치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암통합치료비 플러스는 고급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 기본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검사부터 재활치료까지 모두를 담은 게 암통합 플러스 치료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뭐 검사, 재활은 뭐 내용 보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자, 암 주요 치료비 들어갔고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특정 주요 치료비가 들어간 게 통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각자가 유사암에 대해서 해주는 구역이 틀려요. 암주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사암은 20%.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비급여 암주치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 암에만 20%. 됐죠? 그 다음에 비급여 특정 치료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의 20%인데 나머지는 100%인데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갑상선과 기타 피부암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립선암이 들어간다. 요거 일단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다 좋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드니까 당연히 비싼데 묶어서 듣다라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호르몬을 보급형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그냥 암주치를 넣었을 때는 호르몬이 300가지로 세팅이 가능하죠. 그런데 암통합 요걸로 넣으면은 얘가 최대치가 150으로 끝나요. 호르몬이. 적어지죠. 그래서 저는 얘가 다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가눌 수 있다는 강점은 있지만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게 조금 저희가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건 뭐냐면 비통치죠. 비급여만 묶어 놓은 거예요. 비급여 주요 치료비에 대한 수술, 방사선, 약물 요 세 가지하고 노버수술, 표적항암, 면역항암, 항암, 그다음에 양성자 요 네 가지하고 총 7가지만 묶어 놓은 비통치가 여러분이 활용하기엔 훨씬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순통치 먼저 얘기할게요. 순통치는 순환계에 대해서 다 묶어놨는데 다 좋습니다. 순통치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수술, 여기 매해지급,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도 매해지급이다라는 거, 이 부분 조금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계 화면을 보여드려 볼게요. 설계 화면에 들어가면 암통치 해가지고 고급형으로 통으로 다 넣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 검사부터 재활까지 통으로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순통치 통으로 다 넣었습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 50세 남자 여자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얼마예요? 88,000원. 남성, 여성은 41,000원. 그러면 암에 대한 우리가 통합 플러스는 여성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순환계에 대해서도 여성이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은 남성은 합산하면 14만 1,000원이고요. 여자는 7만 2천원 정도가 나와요. 통으로 드시면. 그래서 나는 요렇게 원하는 고객이 있어라고 하면 보험료 선을 조금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누적에 걸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넣게 되면. 통으로, 암통치를 통으로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넣고 좀 보완을 더 하고 싶을 때 누적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비통치라고 얘기하는 아까 말한 세 가지, 네 가지를 합하면 7가지에 대한 것만 조금 넣으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넣으시면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호르몬이 걸려요. 호르몬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주요 치료비를 300만 호르몬이 들어가게 300만 넣어줍니다. 300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요 생활 치료비를 조금 넣어서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비급여 암주치 2라는 게 있어요. 비급여 암주치 2는 수술, 방사선, 약물 셋 중에 한 가지만 연간 1해 주는 겁니다. 이걸 왜 넣느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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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왜 넣느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이 보장이 앞전에서는 안 되는데 얘는 100%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랜을 짰을 때 고당제를 똑같이 남성 여성으로 했을 때 남성은 54,000원, 여성은 27,000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급여 통합치료비 자체만 하자면 남성은 18,000원, 여성은 7,400원 정도인데, 7,200원 정도인데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도 보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에 대한 보장도 1,000만 원은 여기서 보전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방암 환자인데 키트루타로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고 면역 항암제를 썼고요. 노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목시펜 약을 복용했고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보장 가능 금액이 얼마냐? KB PT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도 딱 얘기하라 그러면 한 번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를 지금 여기다 넣은 거예요. 담보를 여기 앞에 한 요 담보 있죠? 이거를 여기다 요렇게 넣었고요. 자, 여기서 내용에 보시면은 자, 구간을 좀 나누어서 아까 호르몬 치료 타모ок시펜 우리가 복용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암주요 치료비가 300씩 들었던 게 있죠? 그 호르몬이 여기서 300 나가고 방사선도 300 나가고 약물도 300 나가고 수술도 300이 나갑니다. 요렇게 4개의 구간에서 나가니까 여기서 1200이 나갈 수 있어요. 요거 300짜리를 넣었어도. 이해되셨어요? 반절만 이해했으면 갈게요. 다 하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표정들이. 그 다음에 비급여 암통치 플러스에서 우리가 키트루타 약물 했다니까 이게 지금 면역 항암인 거잖아요. 면역 항암. 그러면 여기가 비통치 여기서 수술하고 여기 약물 요거랑 다 있잖아요. 이 약물에서 일단 1,000.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얼마라 그랬어요? 3,000. 그죠? 그 다음에 표적 항암 3,000. 면역 항암이 있고 표적 항암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넓어요? 면역이 넓어요? 표적이 넓고 그 안에 면역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천이 가능한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노보 수술 아까 했다고 했죠? 노보 수술 했으니까 이 안에서도 노보 수술 다빈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끝에 세기 조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성자 세기 조절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전에 제가 설계했던 것 중에 비급여 암주치 요거 세 개 중에 한 번 주는 거 요거 했잖아요. 뭐 수술을 했던 뭘 했던 간에 하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나갑니다. 여기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한 번만 주는 생활비 넣었죠. 여기 생활비. 그래서 1,000만 원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억 2,200이에요. 1억 2,200인데 잘 보면 이단벌 넣을 때 여기 위에 이걸 넣어야 돼갖고 중입자 때문에 이걸 넣어야 돼가지고 10만 원 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1억 2,21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요걸 보고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 요거장하고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비통치 괜찮아요? 제가 1,000만 원 누락했나요? 안 줘줬는데. 제가 어디다 넣지 않았을까요? 안 넣었나 보네요? 오케이. 더 많이 나온다. 요건 요 정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바라보는 눈은 복잡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다 이미 눈치챘어요. 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KB에서 활용해야 되는 담보면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어쨌든 비통신은 좋아요. 여러분들 삼성에서 비통신 좋다고 팔았잖아요. KB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팔면 되는데 보완할 부분들을 좀 더 복잡하지만 보완해서 팔아보자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차지했네요.
자, 그래서 플랜 여기다 넣었어요. 전체 순통치, 암통치 전체를 넣었을 때 보험료,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가성비 좋은 비통치를 넣었을 때 보험료, 보시고 판매에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해상은 내 몸에는 1년만 경과해도 고액 진단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매거진에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알겠어. 앞만 본다는 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 걸 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치료비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고객이 있다라면 KB의 3회남. 이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나는 진단비가 더 중요해 라는 311에서 344군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네모맨으로. 자, 대신 타사 대비 네모맨은 322부터 344 고객은 훨씬 보험료의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 요 정도만 구분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됐죠? 넘어갑니다. DB입니다. 마지막입니다. DB 손해보험에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 비용 현물급부 신담보가 출시돼서 나왔습니다. 설계해 보셨어요? 아, 봤어요? 네. 설계하면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대신. 설계하면 들어갔더니 기존과 동일하게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하고 현물급부 선택 가능. 이게 언제 선택이 가능하느냐? 설계할 때는 요 담보 한 개예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선택은 보험 사고를 접수했을 때 보험금 청구 서류를 얘기할 때 변호사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요때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설계할 때는 어디에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없어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접수할 때 하시면 되고요. 얘네가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를 이제 제공하는데 여기 법무법인 공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캡처해 왔어요. 법무법인 공정 들어가시니까 이 아저씨가 여기 딱 있더라고요. 대표 변호사님이에요. 황보, 성이고요. 황보윤님께서 대표 변호사로 계신 이쪽을 연결해가지고 나가십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기존의 고객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전 고객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이전 고객도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단 기존에 500만 원 미만 담보를 들었다던가 또는 C급별로 들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 C급별로 들었다. 라고는 그분은 안 돼. 적용이 안 돼. 그리고 타사하고 중복 가입했다? 안 돼. 됐죠? 네. 그냥 자기 부담금 없는 심플 500짜리 요렇게 드신 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에게 소급 적용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운전자 보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자 보험에 사망 후유 3% 이상부터의 담보가 1억 원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DB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현물급부가 나왔으니까 운전자를 많이 설계해 보실 거고 그러면서 상해 후유장의 3% 이상을 1억 원을 넣으실 때 연계 기준으로 사망을 1억 원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교통사망 5천, 상해 사망 5천으로 나누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왜 여기를 선택하냐고 하면 요게 영업용 택시, 영업용 회사 택시, 그러니까 개인 택시, 회사 택시, 화물차도 1억이 탑재가 가능해요. 60세까지는. 이분들은 후유장애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탑재를 했을 때 제가 보험료 넣어드렸어요. 플랜은 요 플랜 요대로를 보험료를 여기다 설계해서 넣어드렸으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영업용 고객님들 만났을 때 요즘 많이 개척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기존 거 소급한다라는 거,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거는 소급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사고는 당연하게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는 3심까지 다 추가 비용 없이 현물급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운전자 보험 판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물급부가 나와 있는 회사는 일손, 하나손보, 알죠?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B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거 팔아야 돼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DB 거 팔아야 돼요.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는 기존의 변호사 선임 비용만 좀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기존 담보에서 그 담보만 빼고 요렇게 담보 조금 넣으시고요. 나머지 뭐 통합관절 플랜이라든가 요런 거 좀 넣어서 플랜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3분 늦게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33분에 끝냈습니다. 자, 8월 무더운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좀 수정해서 뿌리는 거. 잘못됐어?